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경남 합격자 발표 사례를 맡은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들어가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1차 준비 과정, 2차 준비 과정, 그리고 간단한 Q&A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고 그렇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까지의 공부 기간은 2017년 1월 7일에 서울로 올라와서 직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7일 발표가 나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소수 때는 경남을 응시했지만 아주 처참한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수 때는 경남 응시에서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삼수 때는 충북을 응시해서 기분 좋게도 1차 합격자의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탈락을 겪게 되고 많은 슬럼프를 겪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사수를 하면서 1차 때 높은 점수로 붙게 되고 결국 2차 때도 조금 까먹기는 했지만 결국 경남 차석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점수를 말씀드린 것은 이후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준비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개론서 읽기인데, 개론서 읽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기준으로 중요성을 절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상문자 베타라는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쉽게 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게 문명과 크레타 이런 에게 문명을 보지 않고 바로 아테네부터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 선상문자 베타를 많이 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본인의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독하기입니다. 개론서를 정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독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독 이후 반드시 다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머릿속에 맥락과 도식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개론서 읽기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단별로 읽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론서를 볼 때 김태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문단별로 끊어 읽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문단별로 소련의 대항, 밑에 아시아의 상황, 이렇게 문단별로 끊어서 적어 놓고 나중에 개론서를 다시 볼 때 조금 더 훨씬 편하게 개론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준비 과정에서 두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을 김태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제별로 기출 연도를 살펴보고 그 기출 연도가 얼마 전에 나왔고 과거에 객관식 때 나왔는데 지금은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본인도 기출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저는 로마 종교에서 이렇게 로마에 유입된 외래 신앙과 기독교 박해 이유에 대해서 올해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반드시 나오진 않더라도 확률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 공화정의 구조와 몰락 과정, 그리고 여러 의회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김태규 선생님과 구영무 선생님이 주시는 이런 기출표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에 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분석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주요 내용을 필기해서 추가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책을 열심히 보고 거기에 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 내용을 필기한 것에서도 올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추가 내용을 추가하고 거기에 조금 더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기출 분석은 또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객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독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언제나 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도 문제나 자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시기는 주관식도 반드시 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는 틀린 답지는 도대체 왜 틀렸는지 반드시 필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틀린 답지가 왜 틀렸는지 필기를 해놨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객관식 답지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런다면 기출 분석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독일의 지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여러 다른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지도 주변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적어 놓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지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 맥락이 머리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활용은 저는 우선 여러 개론서에서 추가 내용을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한중, 아틀라스, 동계 이렇게 여러 내용을 추가하면서 그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올해 문제인 유한의 전매제 같은 경우에도 제 책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책이 정말 좋지만 그래도 빠져있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맥락 혹은 에피소드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맥락과 에피소드를 적어 놓는 이유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교재만 돌리고 개론서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론서에서는 맥락을 알 수 있고 에피소드를 알 수 있지만 교재에서는 맥락과 에피소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맥락과 에피소드를 적어 놓는다면 충분히 개론서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론서에 있던 추가 내용을 추가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 맥락과 에피소드 같은 것을 적어 놓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수리부작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저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파랑의 난과 영가의 난에 대해서 제가 맥락과 에피소드를 적어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그리고 당시 연도 등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었고 그 힌트를 통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지만 이 맥락과 에피소드가 조금 부족했던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활용의 마지막은 저는 특이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여기 보면 명나라 때 황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황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이 주제에 대해서 개론서 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한다면 좋은 교재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차 준비 과정에서 저는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는 저는 9, 11월에 그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었는데 9, 11월에 암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9, 11월 동안 계속 스터디를 돌리다 보면 개론서 3회독도 충분히 가능하고 9, 11월에만 3회독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범위를 정해서 각자 스터디원들끼리 공부를 해오고 그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열심히 물어보고 이 친구 차례에 3명이서 동시에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고 이 친구가 지칠 때쯤 되면은 교대를 해주고 그렇게 상당히 압박 면접하는 스타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인출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원과 함께
교재 작업도 했었습니다. 스터디1과 저와 스터디 멤버 1이 동계에 대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스터디 멤버 2가 아틀라스, 멤버 3이 한의중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해오고 그 범위만큼 조사를 해온 것을 스터디 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에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아까 교재 활용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필기해서 넣으시면 좋은 교재 단권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단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스터디를 2개 돌려보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저는 토일 월화는 이렇게 4인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개론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20시에서 22시까지는 후배와 1대1 짝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후배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조금 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장까지 갔습니다. 1차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받고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제가 아는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문제가 이상하게 나온 해에는 자기가 아는 문제도 멘탈이 나가버리면서 틀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멘탈이 잡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차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 모르는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멘탈이 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사료나 개론서 등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높다면 올해 나온 한바닥짜리 역교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한 해에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2문제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역사적 상상력은 우리가 학생들에게만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맥락과 스키머를 활용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기르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성운동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비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참정권 운동과 비교했을 때 남성 참정권 운동이 처음에 부르주아지 중심으로 나아갔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운동도 여성 부르주아지 중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적으니 그게 답이 되었다고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역사적 상상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스터디는 12월 스터디와 1월 스터디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12월 스터디는 주 3회 실시해서 월, 수, 금을 돌렸습니다. 이때는 교과서를 한번 돌린다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남이 푼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1차 준비하듯이 1차 때 개론서를 머리에 집어넣듯이 이때 12월에는 교과서를 머리에 집어넣는데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개인 공부를 했지만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스터디원들은. 자, 그래가지고 자신의 수업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수업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마련했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그 자신이 만든 수업으로 1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차 준비 과정의 피로를 본인만의 힐링으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1월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월 스터디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주 7회 스터디를 했었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스터디원들과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유동적으로 시간을 옮기긴 했지만 보통 그렇게 있었고, 자, 수업 후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 반영, 교과서 분석까지 계속 이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스터디원과 함께 했었고, 다른 시도에 응시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연합하여 스터디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터디 후에는 카페에서 지역이 다른 경기 선생님, 충남 선생님과 같이 만나서 새벽 2시까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스터디라기보다 약간 토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특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행복한 교육을 분석했었는데 교육부 잡지인데 1월부터 올해 2020년 1월호까지 다 같이 분석을 했었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행복한 교육이고 행복한 교육에서는 우리 면접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 이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혁신의 또 다른 이름은 교육혁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본인이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면접 레시피 책에서 면접 레시피 카페에서 다운받은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그런 면접 정리인데 이것도 행복한 교육을 활용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면접 친구들과 같이 한번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쓸 말을 정리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도 역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제가 쓸 말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사례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Q&A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최탈에서 최합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9년 2월 8일에 최종 탈락을 했고 노량진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5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6월에 또 상당히 힘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똑바로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최탈에서 최합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 잘 놀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 때 나는 365일 하루에 12시간씩 앉아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놀 때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 때는 2일, 3일 확실하게 놀고 그 죄책감으로 2주, 3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힘들 때가 되면 조금 쉬고 그렇게 반복하면 본인이 충분히 알아서 이 패턴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의 효율이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어떤 것이 감사하냐 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나를 밀어주시니까 감사하고 동생이 아침에 밥 해놓고 나간 것도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감사한 것을 찾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강 듣고 복습은 무조건 철저히 했고 끊임없는 마인드 컨트롤로 2월 8일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학교 열람실에 갔다가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노량진으로 올라왔고 노량진에서도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 계속 리프레시하는 결과를 계속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직강이냐 인강이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강의 장점은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인강 역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직강과 인강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자는 해야 되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자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두 문제, 한국사 문제, 동양사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신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국한문 혼용을 쓰면서 아래 아자까지 쓰는 혼종을 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고영무 선생님이 주시는 기출 한자를 반드시 분석하고 그 기출 한자에서 나아가서 한자 암기 책을 하나 사서 본인이 이렇게 8월까지는
한자를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자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모르는 한자가 있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추해서 찍기도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한자는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서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론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이렇게 제가 참고했던 책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책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제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슬럼프 극복 같은 경우에는 놀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운동하기, 주변 둘러보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서 질문을 받았던 최탈에서 최합까지의 상당히 좀 많이 겹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잘 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의 자존감을 키우고 본인의 자존감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서양사 강좌를 읽어야 되나라는 질문도 세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양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문제에도 서양사 강좌에만 나오는 문제가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개론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사회경제 문화사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정치사 중심의 서양사 개론과 합쳐서 읽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농지분배 3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개론에는 없는 내용이고 여기도 요하네스 12세 같은 경우에도 개론에 없는 내용인데 서양사 강좌에는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올해 기출되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양사 강좌 이거 김쌤이 주신 프린트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부 아래에 제2의 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읽었어도 제2의 성 하나 정도는 1점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트렌드에 맞으니까 그리고 최근 기출의 반영 비율도 늘어나니까 서양사 강좌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치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가는 길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경남에 갔다가 충북도 갔다가 다시 경남으로 오게 된 이런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결국 목적은 임용 최종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용 최종 합격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 모두 다릅니다. 모두 자신의 다른 공부 방법이 있고 모두 자신의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잘 찾아서 공부 방법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한다면 결국 임용 최종 합격이라는 길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